안녕하세요. 신디와 에디의 에디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발을 안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재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의외로.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암에 대한 그 징후가 없다 그러면 완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완전 관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완전 관해란 말은 몸에 암세포는 있지만 이게 암으로 발현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불꽃이 이게 발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불꽃인 상태로 쭉 가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보통 완전 관해를 두고 완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개 위암이라든가 몇 개 안 빼고는 암에 한번 걸리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완전히 이렇게 확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특히 부인암 같이 난수암 같은, 신디에 걸려있는 난수암 같은 경우는 특히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최종 목표는 이제 완전 관해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생활을 해보서 다른 환우들을 보니까 5년 완치 판정을 받아도 7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재발해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또 그래가지고 또 악화돼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항상 완치가 됐든 안 됐든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찾아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이 보통 골고루 음식 잘 먹고, 그죠? 나쁜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런 일반적인 거 플러스, 몸의 체온을 올리도록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채 생즙을 갖다가 많이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환우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책에 보면,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이런,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런 데 보면, 이것도, 야채 주스, 과일 주스가 아닙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야채 주스에, 야채즙이죠. 야채즙에 약간 맛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업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 이외에는 이제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채소가 중심이 된 즙. 여기서도 그렇게 하루에 1.5리터씩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또, 커피 관장으로 유명한 막스 거슨의 식사요법에도 보면, 이 야채 주스에, 제가 편의상 야채 주스를 해야겠는데,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대로 하면 이제 암 재발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하루에 1.5리터씩 먹기가 쉽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니까 속이 이렇게 좀 안 좋고 부대끼고 이래서, 적어도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저거를 가능한 한 1.5리터씩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또 잘못하면은 야채즙 독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많이 먹어도 간에 또 손상도 가고 그래서 이 사람 체질마다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시는 게 적당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시고 있는데요. 이 야채즙에는 식물성의 생리 활성 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라보노이드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을 섭취를 갖다가 많이 하면은 암 재발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다. 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마다 양이 좀 이제 달라지는 것 같고, 얼마나 이걸 이제 꾸준히 마실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거 야채 주스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신선한 야채를 만들어서 또 오래 놔두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대개 만들고 나면은 바로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놔두고 마실 수가 있지만은, 야채 주스를 만드는 노력 대비
상당히 많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파괴가 된답니다. 이게 뭐 막스 거슨 이분도 보면 뭐 빨리 먹어라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분도 하여튼 빨리 드시는 게,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준비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야채를, 신선한 야채를 사다가 그걸 다시 또 농약 이런 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또 식초물이 좀 담궜다가 꺼내서 다시 또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에 또 보관을 하려고 하면 물기를 좀 없애야 되죠. 그죠? 약간 말렸다가. 그래서 보관해서 또 그 주석에 넣어서 짜고 설거지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거의 뭐 주스 만드는데 일단 1시간은 그냥 날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탄생해갖고 주스가 이제 한 잔 탄생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만들어 마실 때는 만들어 마시고, 그러지 않을 때, 귀찮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딱 이제 떠올랐던 게 바로 동결 건조 분말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결 건조 분말의 야채를 사서, 그래서, 이 주스도 먹을 때는 먹고, 또 동결 건조 분말 그걸로 해서, 먹일 때는 그거를 타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동결 건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안에 이게 이제 이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고운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브로콜리를 동결 건조시켜 놓은 분말입니다. 요거는 이 양배추를 동결 건조시켜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집에 뭐 시금치도 있고, 뭐 케일도 있고, 강황, 울금도 이렇게 있고,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편의점으로 이제 병에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다이소 가면 이런 병들 팔죠, 그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 다이소에 가시면은 진동 이렇게 젓는 거품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아주 잘 됩니다. 그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두고 마시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결 건조는 뭐 개념이 뭐 마트에 가보면은 좀 저렴하게 10,000원씩 해갖고 분말을 많이 팝니다. 근데 그거는 열풍 건조를 해서 열로서 이걸 말려가지고 분말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다, 뭐 굳이 추천을 안 드리고요. 분말을 드실 때는 동결 건조 분말로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결 건조 분말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케일이 있으면 케일을 영하 30도에서 40도 정도로 급속히 냉동을 시켜버리면, 급속 냉각이죠. 그래버리면 케일 안에 있는 수분이 얼어버립니다. 급속하게. 얼음 결정체가 되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기압을 낮추면, 얼어있던 그 얼음이 드라이 아이스처럼 기화가 됩니다. 바로. 그거를 이제 유리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수분 중에서 유리수하고 결합수가 있는데, 이 유리수가 날아가고, 케일에는 결합수만 남습니다.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결합수는 고온에서도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면, 한 40도 정도까지 올리면은 이 결합수마저 증발이 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완전히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케일이 됩니다. 모양은 케일 형태, 좀 쭈글쭈글한 케일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만 만지면 확 부서집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 갈아 놓으면은 이렇게 아주 고운 분말처럼 됩니다. 이게 이제 동결 건조 제품인데요. 이렇게 야채라든가 모든 이런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결 건조를 시키게 되면 영양소 파괴가 최소한 시킬 수 있고, 그래도 아쉬운 대로 생물에 가까운 그런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 주스를, 즙을 짜서 드실 수 있는 분은 드시고, 난 도저히 그거는 못한다 그러시는 분은 이렇게 동결 건조 제품을 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요것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은 그래도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럼 어디 제품을 사는 게 좋은가? 이 동결건조 분말 이렇게 하면 뭐 쭉 이렇게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게 동결건조 시설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OEM식으로 그러니까 상표만 붙여갖고 판매하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쭉 찾아보니까 동결 건조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산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게 산마을이라고, 이 산마을이라고 하는 산마을 치면 이게 나옵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가지고 있어서 동결 건조 제품을, 그래서 저는 이제 산마을에서 주문을 해서 먹고 있고요. 또 뭐 다음이라든가 뭐 이런 곳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회사 이름을 찾아보시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신 다음에 연역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개 이런 시설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경우는 연역에 몇 년도에 뭐 동결 건조 설비를 뭐 완공 뭐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회사가 동결 건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받아서 파는 사람 또 뭐 똑같은 제품이니까 제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을 잘 따져보시고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결 분말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관리만 잘하면 좀 시간 오래도록 이렇게 좀 타먹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관리 잘못해서 뚜껑 잘못 습기 났더니 금방 또 뭉칩니다. 뭉치면은 이것도 신선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습제 있죠? 보통 음식 그거를 갖다가 따로 하나 사가지고 분말에는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러면 뽀동뽀동하게 오래 갑니다. 방습제도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쌉니다. 그거 미리 식용으로 된 이런 방습제도 여기 안에 있는데요. 하얀 거 보이죠? 방습제도 식용이고 공업용이 있는데 식용으로 사시면 뭐 이만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채즙을 먹으면 재발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데 그게 굉장히 귀찮으신 분들 을 위해서 동결 건조 제품들 이렇게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아주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의 단점이라 그러면 이 동결 건조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채소즙 만드는 게 귀찮아가지고 손이 잘 안 갈 수가 있고 자꾸 이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아무리 동결 건조라도 생물이 1위고 그다음에 동결 건조는 2번째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편리한 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